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부터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들어선 이후로 저는 나스닥 선물이 노란색 최선과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영상에서는 제가 파란색 평행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노란색 최하선의 저항을 받고는 이 형태로 재차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평행선과 5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일부 상승하는 듯 했으나 재차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까지 정확히 실현이 됐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노란색 점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노란색 점선이 중요했던 이유 보실까요? 2020년도 하반기에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했던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다시 결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색 점선 부근이 중요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7월 16일의 저점과 8월 16일의 고점을 연결해서 작동한 피보나치 되돌림의 0.5 라인의 위치에서 보시면 노란색 점선 구간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저 구간에서는 자,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없이 그대로 뚫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스닥의 강한 매도세의 원인이 뭔지 여러분들께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잘 알고 계시죠? 복남아, 알려줘도 자꾸 까먹는다. 다시 한번 알려다오. 달러 인덱스입니다. 20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심지어 어제 7월 14일에 고점까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야, 대박이죠?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급등을 멈추고 조정이 일어나야 자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달러 인덱스는 무심하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라도 떴다면 보다 희망적이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확인되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35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산시장은 큰 추가 하락 피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든 파란색 평행선이 위치한 109포인트 아래로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난 아니죠?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회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일부분 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 8월 고용 데이터입니다. 이번 고용 데이터는 8월 말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고려할 큰 경제 보고서이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에 3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5%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8월의 고용 증가는 7월에 미친 속도부터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걸쳐 발생한 광범위한 고용으로 인해 상당히 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별 고용 데이터는 항상 중요하지만요. 이번의 데이터는 특히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고용시장 상태는 이달 말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하는 말 아시죠? 미국 성장은 탄탄하다. 연준 의장이 강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미국 성장, 즉 고용 데이터가 튼튼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좀 머리 아프게 때려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기에 이번 고용 데이터는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되겠죠.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연준은
매파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용 데이터 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죠. 네, 오늘 일단 주시해 봅시다. 자, 다시 나스닥 선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노란색 점선과 피보나치 0.5 라인을 깨고 내려온 것은 분명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어제 만들어진 잠자리 캔들입니다. 야, 이거 가을이라고 이제 또 잠자리가 나왔네요. 자, 잠자리 캔들은요, 몸통이 거의 없고 꼬리가 아래쪽으로 긴 캔들을 잠자리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마치 잠자리같이 생겼죠. 여기서 캔들색, 즉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캔들의 위치가 저점에서 발생했느냐, 고점에서 발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캔들이 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세력이 공포로 개미를 털고는 다시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는 하죠. 자, 이번 여기 보이시는 잠자리 캔들의 경우도 한동안 이어진 하락의 끝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상승을 하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응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고용 데이터 발표를 잘 지켜보시고요.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관망하고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발표가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상관관계를 잘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돈봉남 텔레그램과 돈봉남 멤버십 톡방에서 정보가 오가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정보 교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